네, 이렇게 풍성해진 관계 덕분에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세상과 단절돼서 이 고립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 무연고자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각자의 사정으로 또 나름의 이유 때문에 어느 순간 세상과 단절되어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그런 무연고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장례 지도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네, 연고 없는 고인들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장례 지도사가 된 데에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서 모셔서 가장 존엄하게 고인을 배웅하는 사연, 그리고 건강한 관계 맺음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네, 아침마당 대구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의회 봉사단 대표이사 강봉희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희가 봉사단 한다고 그냥 단장님이라고 그래 부릅니다. 네. 강봉이 그럼 저희도 단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장례지도 협의회 대표이사지만 저희가 또 편의상 단장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자,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고독하고 좀 쓸쓸한 죽음의 순간을 지켜주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고독사라는 말 저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무연고사는 조금은 낯설거든요.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독사라는 거는 연고자는 있어요. 예. 가족은 있는데 혼자서 단절된 삶을 사시다가 혼자서 서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을 고독사라고 그러고, 예. 무연고자는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예. 세터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무연고가 있는데, 사실 하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면 연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없을 수가 예. 없는데, 그런 시대. 그리고 또 요사이는 또 장례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장례 비용이 되게 힘이 드니까 예. 이제 연고자는 있는데 예. 관에다가 그냥 좀 우리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관에다 이름을 시킨다. 그지? 예. 돌아가신 마지막 연고자가 국가가 되니까, 어.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구에서 장이 마지막 연고자가 되니까 이제 그분이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아서 이분이 이제 사망하셨으니까 장례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연고 있는 분이 저희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의뢰하면 그것도 이제 무연고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무연고가 되죠. 아니 그러면은 그 무용고사 장례는 어떻게 의뢰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오나요, 단장님한테? 구청에서 저희들 봉사단에 연락이 와요.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저희가 저희는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는 이제 제가 이 봉사한 지 한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관에서 아니까 관에서 연락이 와요. 이렇게 한 혼자 무연고자가 있으니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러고 연락이 오면 그때서 저희들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그 무용고자 외에 또 어떨 때 연락이 와요? 예, 제 이제 조금 전에 일단 장례를 치르기 어려우신 분들. 네. 예. 어떻게 저희들 인터넷도 있고 뭐 제가 언론을 조금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알아서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럼 그분들이 이제 들어보고 이런 분들은 또 봉사를 해드렸다 싶으면 봉사를 해드리는 거고. 약간 80% 정도는 80% 이상 거의 관에서 와요. 관에서. 예. 일반 사람들은 한 20%도 채 안 와요. 그렇군요. 이 무연고자라는 게 연고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렇죠. 누구나가 그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면 가족하고 뭐 친구 친척들하고 연고가 끊어지면 누구나 다 무연고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네요. 누구나 다 무연고가 어. 다 될 수밖에 없고, 연락 가족하고 관계가 안 되면은. 근데 가족이 있는데도 전화를 하면 안 받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가족 단절이라 그러거든요. 예. 네. 가족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고가 가족인데 뭐 한 20년, 30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시다가 그런 연락이 경우 오면 있습니다, 분명히. 연락이 예. 오면 그 전화 받는 사람도 황망하잖아요. 예. 나 그 사람 몰라요. 나 알아도 나는 안 해요. 그러면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무연고가 돼요. 그럼 우리 단장님은 언제부터 이런 무연고자들이 장례에 치러지는 일을 얼마 동안 하셨습니까? 제가 봉사단을 발족을 한 거는
2004년도에 했어요. 2004년도 후반인데 20년 되셨네요, 그러면. 예, 첫 봉사는 제가 2005년도 3월 달에. 예. 그러니까 횟수로도 한 20년 됐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약 한 960분 가까이 와. 올해까지. 조금 있으면 한 1000분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와. 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5, 60분다. 와. 아이고. 처음에는 저희도 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됐죠. 네. 처음에는 1년에 한 10건 이렇게 됐는데 한 5, 6년 전에는 1년에 한 120건씩. 그리고 요새는 조금만 줄어서 한 80건에서 90건 사이. 이런 무용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원래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야, 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 관에서 선생님께 그러니까요. 의뢰를 하신다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게 딴 이거 지자체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예. 대구 같으면은 원래 대구에 무용고자가 내가 돌아가시면은 동명에 대구 이거 시립 공원이 공원. 있어요. 거기다 네. 가매장을 했어요. 예. 아. 거기다가 가매를 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구시에 계약직으로 해서 두 분이 무용고가 생기면은 그 장례를. 동명에 가셔가지고 네. 땅을 파가지고 어. 가매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 한 분이 뭐 정년 퇴직을 하시게 되는 어.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희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단체니까 기꺼이 해드린다고. 예. 그래서 그게 연이 돼가지고 저희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가매장을 했으니까 우리 봉사단에서 그 시신을 그렇죠. 운구해가지고 산에 가서 땅 파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매장을 하기 어려우니까 음. 법에도 있으니까 화장을 해서 봉화는 해드릴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시에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화장해서 봉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가매장 하는 걸 제가 우리 단체에서 바꾼 거죠. 선생님, 그러면 어. 지금은 장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관에서 연락이 받으면은 무용고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장례 절차가 그러면은 진행됩니까? 거기가 이제 고인들이 거기가 장례장이 안치대가 있어요. 근데 예. 저희들이 그거 하니까 연락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시신을 인수를 하러 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공문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그쪽으로 공문이 가겠죠. 그럼 저희들 공문이 오면은 시신을 인수해 와서 염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명복권에 와서 화장을 해서 예. 대구 시립 봉안단에 안치를 하는 거죠. 예. 거기까지 해가지고 서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장 증명사라든지 낙 음. 봉안 증명사 있으면 그거 서류부터 정리해서 제가 구청까지 갖다 주면 제가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가족들이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그 제가 선생님이 다 해주신 하는 거네요. 거죠. 예. 근데 선생님 제가 우리 아침마당에서 돈 관련 질문 담당이거든요. 분위기에 좀 맞지 않는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 무용고자에 대한 장례를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무용고 장례 대행이라고 했을 건데 봉사라는 예.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는 혹시 돈을 안 받고 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들은 사단법이지만 국가에서 지원을 안 받습니다. 네.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영리 법인 같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단체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국가의 지원을 안 받기로 했어요. 처음 이거 설립할 때 우리 그 회원들부터 이렇게 하자, 목적이 이렇게 가자 해서 그래서 나라에서는 일전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유족에도 돈을 안 받아요. 돈하고는 저희는 관계를 안 합니다. 근데 돈을 받는 게 어디냐면은 처음에는 국가에서 무형고를 처리했을 때 돈이 안 나왔어요. 그때부터 했더니 이제 조금은 사정이 어떻게든지 나라에 돈이 조금 나오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 단체 봉사대는 아니고 남이 딴 사람 단체에서 하더라도 정해서 주는 돈 그것만 저희들 법인 받고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가 무용고가 되면은 기초수급비가 나와요. 기초수급자 장제비가 예. 나와요. 그 돈만 저희 법인 통장에 받고 나머지는 우리 법인에서 충당회가 일을 해주니까. 그래도 그 얼마 안 되는 돈일 것 같은데 그 장례를 대신 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그렇지 마이너스는. 아, 그러니까 유가족한테는 한 푼도 안 받으시고. 네. 처음부터 저희들은 그랬어요. 네. 유족이 돈을 주면 안 받아요. 근데 어떤 유족들이 또 고마워서 꼭 좀 어떻게 인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네. 그냥 떳떳하게 저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그리고 개인에 주지 말고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또 모아서 또 저희들이 또 좋은 데 또 써야 되니까. 그럼 지금 그렇죠. 모자란 비용 나머지 분들이 후원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발적 회원- 회원들이? 아, 아니요. 헬핑도. 거기가 돈이 우리 이사들 집행부에서 돈을 다 냅니다. 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네.
1억 가까이 쓰는 수입일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뭐 멀리 있으면 시신이 사실 운구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잖아요. 그게 이래요. 그게 딴 거는 이제 기초수급자 같으면은 마지막 연고자가 기초수급자 지정해 준 데가 연고자가 돼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이 가까운 게 수성구다. 수성구청장이 수성구청장이 이제 이거 기초수급자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럼 그분이 서울 가서 돌아가셨다. 네. 그럼 연고자가 수성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시신을 모시고 와야 돼. 아, 그렇구나. 와. 어머. 아 이게 정말 뭐 그냥 되는 네. 일이 아닙니다. 근데 돈도 절대 안 받으시고 네. 아마 봉사가 즐거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돈이 다 그게 함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보면 참 재밌어요. 즐겁고 재미다 하면 안 되는데 엄청 행복해요. 근데 우리 이사들도 그래. 집행소 보면은 쓰는 금액보다 내가 가져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더 크다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그게 거예요. 뭘까요, 선생님이? 봉사를. 그걸 뭐 예. 말로 그리고 써라. 예. 그 말 표현하라고는 참 그런데 예. 왜냐면 이 일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쓸쓸한 죽음을 마무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떤 면에서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도 뭔가 느끼는 교훈이랄까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성취욕이라 해야 되나? 뭐 말로 참 표현하기가 그래. 글로 표현하기도 너무 말로 네.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네. 뭐 표현할 수 없는 뭐 뿌듯한 그런 게 있어요. 뿌듯한. 근데 마음이 해봐야 알아. 그거를 따뜻해지는.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쓰고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기가 취미생활로 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 힘들더라도 하지 말아도 하잖아. 그렇죠. 그거하고 또 비슷한 걸 쉽게 그렇게 해석하면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데 그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겠네요.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배웅해 주시는. 그렇죠. 분. 예. 쉽게 예. 좋게 이야기하면은 배우. 조금 배웅. 제가 안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만족감. 예.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조금 놀라웠던 게 우리가 무연고자 그러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연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회와 사람들과 단절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족들과 끊어지면 그게 결국 무연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시는데 그렇게 무연고자 그 장례가 맞나요? 무연고자 무연고 장례가 사망이 맞나요? 맞나? 사람의 무연고자. 사망이 가면은 갈수록 자꾸 많아져요. 처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연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연을 끊는 게 그런데 제가 작년 같아도 대구에서 무연고자가 약 319명, 약 320명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한 80명이라 약 한 4분의 1 정도는 제가 나머지 했는데 가면은 갈수록 무연고자가 자꾸 많아질 거예요. 많아져요? 왜냐하면은 장례 비용이 자꾸 비싸지니까. 네. 원래 장례 이런 것 때 품앗이잖아요. 네. 내가 해준 만치 그게 더 이래 뭐 부의금을 들고 오고 한데 내가 안 다녔잖아. 그냥 안 오잖아. 그럼 장례 비용이 보통 아무리 적게 들어도 기백만 원 들잖아요. 네.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그 기백만 원이 힘들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장례를 치르고 빚진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사이에는 이제 뭐 인터넷도 발달을 많이 하니까 이제 내가 이래 힘이 들면 관에서 하면은 해주더라. 누가 또 들어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관에 가서 도움을 써요. 요청합니다. 이야기해가지고 가족 단위라고 그거 써요. 쓰면은 또 쉽게 이야기하면 시시폭 있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무연고 그렇죠. 사망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지금 20년 넘게 일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왜 이렇게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고 있을까라고 원인을 좀 생각하신 것이 있을 텐데 그 경제적 이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 단절 뭐 그런 것은 없을까요? 저는 무연고는 고독사에 대해 또 그렇죠.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무연고는 어쩔 수 없어요. 연고자가 뭐 연고가 없어서 돈이 없어 하는 거하고 예. 근데 저는 고독사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혼자서 이렇게 안 돌아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 그런 말씀도. 그럼 그걸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네. 그 관에서 소외된 사람을 좀 안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뭐라 누가 하라면 안 해. 근데 그 사람 처음에 이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몰라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든지 서로 앉아있어 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조그마한 뭐 소일거리 한 개 주다 하면은 거기에 되는 조그마한 뭐 이거 보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큰 보상이 뭐냐. 그렇게 모아서 혼자서 외롭게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예. 그게 나라에서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책에도 쓰는 그런 말도 있고 딴 그 강의도가 방송에 드려야지만 그 갈로 밖에 사람을 만들지 말자. 우리 수학 시간에 갈로 안에 있는 예. 그 이해를 제가 많이 썼는데 우리 갈로 안에 그걸 먼저 계산한 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갈로 밖에 산도 좀 쳐다보자. 예. 무슨 말씀인지 그 알것 같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좀 하나 주면은 고독사라든지 이런 게 좀 조금만 줄어들겠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사회에 외롭고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무용고자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해주고 계신데요. 아까 저기 장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는데 화장하는 문화로 바꾸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화장한 다음에 그 무용고자들을 안치해놓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어요. 무용고자들만? 예. 대구시에서는 그 대구 시립봉안당이라 해가지고 예. 네. 거기다가 무용고 고인만 안치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네. 아, 얼마 동안 무용고- 봉안을 합니까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는 10년이에요. 그런데 요새 조례를 해가지고 6월을 1, 2년 지나도 안 찾아오면 거기가 안 찾아와요. 근데 그게 자꾸 무용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쌓이고 자리가 협소해져요. 예. 그래서 조례에서 이제 5년 정도, 5년만 하라고 그래요. 그럼 5년만 정도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6월을 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그 6월을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버리면 상물회가 그게 환경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예. 대구에는 그런 분만 모아서 합장을 해줘요. 그래서 그 대구 그 봉안대 대구 시립공원에 그 옆에 그 칠곡에 가면은 그 무용고하고 그런 무용고 뭐 또 그리고 저 시신 그 기장하신 이런 데 모아가지고 합장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네. 아주 양지 바른데 아주 그 관리를 잘해놔요. 그 대구에서 그건 참 좋다 그래요. 아유 저렇게라도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아까 5년 정도는 기다려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1, 2년만이라도 기다려 보는 건가요? 5년 동안 혹시 네. 연고자가 네. 국가가 한다고 유적이 오잖아요. 네. 그럼 유적이 우선이잖아. 아무리 내가 시신 포기서 썼다 그러다고 갖다 사도 딴 영자 또 있잖아. 그 사람들 이걸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줘야지. 근데 그런 게 한 5년 동안은 보관해서 오면 언제든지 유적이 나타나면은 그 유골을 인도해줘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지금 무용고자들의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아, 예. 저게 지금 무용고자들이 안치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대구시 무용고실인가 봐요. 아 이렇게 이렇게 돼가 있어요. 예. 아. 뭐 어떤 정보들이 적혀 있는 겁니까 저기에? 저게 위에 있는 게 번호, 예. 네. 그리고 북구청 저건 구청, 예. 거 있는 게 고인 이름. 아. 택지를 여기는 개발하다 어디인가요? 이렇게 해놓은 자리고, 요게 지금 영안정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모아놔요. 그 이제 고분에 나오신 분 영안정에서 딴 데는 버리는데 네. 저 영안정을 해가지고 저기다가 유골을 모아가지고 네. 저기서 모아서 합장을 해줘요. 아, 아까 그 말씀하신 바로 옆에 합장하는 저 옆에 있어요. 공간이군요. 바로 옆에 가면은 합장을 해놓은 묘가 있어요. 양지 바른 데다가. 근데 말씀 들을수록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네. 아무도 이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선생님 이 일을 하신 겁니까? 이게 뭐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좀 40대에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예. 제가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연단자한테 악수를 한번 했는데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네. 살았어. 예. 네. 근데 저희 집에 형제가 성인아 그 의사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몰라서 제가 병이 맞은 갈게 형제들도 몰라. 예. 그 젊었을 때니까 암이 얼마나 작겠어. 그래서 석 달 살겠나? 그때 그렇게 됐는데 문득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뭐 그때 뭐 상기 넘어가 말기 막 넘어가는 단계니까 그래서 문득 병원 옆에 보니까 고인이 이래 가더라고. 이렇게 이제 그 경대병원에서 이게 이제 고인을 이래서 카바 이렇게 가더라고. 그리고 문득 무슨 계기가 있은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이 있은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만약 살아난다면은 저걸 안 해볼까? 아. 문득. 예. 네. 근데 그렇게 하고는 잊어버렸어 또. 예. 네. 그렇게 하고 또 투병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그 장례 지도학과 그 학생을 모집한다고 이제 있더라고. 문득 그 생각. 네. 아 그래. 예. 그래. 거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음. 그때부터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지. 아, 그럼 그전에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때는 건축일을 했어요. 예. 사업을 하시다가 예. 그리고 하시다 문득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어떤 계기가 있은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1,000명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보내드렸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억은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게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어떻게 기록을 남한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런 단체는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고도 그 유족들한테 절대 전화를 안 해요. 아, 일절 전화를 안 합니다. 예. 거기서 저희들은 철칙이 명복 고원에 갔다 발을 대고 나오면 거기로부터 그 이제 고원에 대한 거는 예. 끝. 어. 예, 예. 일절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하면 딱 한 번 했어요.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전화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유족들한테 그분은 연락을 하셨다면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왜냐하면 그 친구가 종합병원에서 이제 어머니 임종을 제가 같이 봤어요.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남매가 있었는데 예. 근데 학생이 이제 큰 애가 딸이고 적은 애가 이거 아들인데 큰 애가 그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예. 적은 애가 고등학생인데 근데 임종을 근데 같이 보고 이래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제 자식보다 더 어리잖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치러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한 4, 5년 흘렀나? 근데 문득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 전화번호 찾으니까 있더라고. 이 전화번호가 있는가 싶어 전화가 받더라고. 예. 그래 그 친구 야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졸업해가지고 부산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대. 아이고. 엄청 반갑더라고. 근데 너 동생은 그러니까 군대 가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잘 컸네. 너 진짜 고맙다. 네. 잘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예. 근데 다시는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할 건데 그때 잘 살아주라 그랬거든. 근데 딱 한 번 그 친구들 그래 그 친구들 참 기억이 많이 나면 그래도 그렇게 해서 부모가 없이 저 둘이 남매가 그렇게 어릴 때 있었는데 그래도 의지를 내가 잘 살아가니까 잘 살아서 엄청 예, 직장 생활하고 진짜 보람이 나잖아. 아우 그래. 그런 사람 들으면 꼭 뜨겁지. 단장님, 그 단장님하고 같이 뜻을 함께하는 봉사단 그 뭐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 봉사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우리 정관에 이사가 16명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사는 6명까지 하고 있어요. 예. 네. 6명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딴 이쪽이가 그러니까 같은 장례 지도학과를 나온 후배들. 아. 제가 일기예요. 제가 예. 선배고 네. 예. 그 후배들. 그래가지고 그거 같이 나온 이제 또 동문이 두 사람이 감사하고 그래가 8명이 집행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회원은 약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래 뭘 하더라도 봉사단체 같으면은 회원이 참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 그 봉사단체가 잘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고인을 만지니까 그걸 누가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만 고인을 만지니까 단원들은 잘 바뀌어요. 네. 참여를 못하니까 그래 그래 또 가끔을 생각하고 또 바뀌면 근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해 나가고 8명이서 거기가 다 움직여 나가요.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그 8분이 이 일도 수습도 직접 하시고 다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네. 예. 그또 집행부들은 또 돈도 많이 내잖아요, 또 회비를. 그런데 예. 제가 내라 소리는 안 해봤어요. 그 친구. 네.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혼자 하니까 네. 사무실 와가지고 뭐 선배님 좋은 일 혼자서 하십니까? 같이 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작돼.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지금도 그래요. 네. 너 안 가냐? 그러면 혼자 좋은 일을 한지 봐요. 같이 해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게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뭐 생겨요. 그게.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꾸역꾸역 같이 나와요. 하시는 그냥. 거죠. 오지 마 이러면. 네. 선생님 혹시 그 봉사단체 단원들이 꼭 지키는 수칙, 뭐 철칙 어.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제대로 돼 가면은 사진을 최대 찍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하는데 흔적을 남기지 마. 야. 우리가 봉사했다는 흔적을 남기지 마라. 아. 일적은 안 해요. 그래서 오. 누가 그 딴 언론에 와서 뭐 그게 사진을 가져오다 그러면 그게 없어요. 저희들. 네. 그럼 깜짝 놀라 왜 이게 없냐고. 그런데 저희들은 남한테 우리 봉사하는 단체를 알리기 위한 봉사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나가서 가족의 관계사를 묻지 마.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우리가 봉사로 갔을 때는 가족사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저희들 호구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우리 할 일은 이렇게 해서 잘. 고인을 잘 보내주는 데까지가 우리 일. 그럼 고일로 끝. 그럼 돌아서서 오는 네. 거야. 장례 그 너머까지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게 그 코로나로 사망한 분의 시신을 단장님이 다 수습을 하셨다고요?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네. 처음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이제 처음 창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에 두려움이 많았잖아. 네. 맞아요. 그 저도 사람인데 코로나 두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대구시의 상황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구시에 그 법인으로 봉사자 등록이 돼가지니까 하니까 제 사무실에 오겠대요. 잘 안 오는데 공무원들이 네. 이상하다. 왜? 네. 왜? 그러니까 그 찬양하러 가겠대요. 그래. 네. 오지 마. 나 바빠 지금. 예. 그럼 내가 시청에 갈 테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처음 이야기를 할 예. 때.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음. 그래서 하자. 근데 저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봐서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까?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내 성격을 잘 아니까 하지 말아도 안 할 사람이 아니니까 숙주의 바이러스는 숙주가 이렇게 이거 사망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 근데 하여튼 조심을 해라. 그렇게 해도 그래 하자. 그래 시작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근데 저도 두렵잖아요.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저는 두렵지. 왜냐하면 코로나에 대해서 무슨 상식이 있는 게 아니라 걸리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누군가 또 해야 되잖아. 근데 총 몇 분이셨어요? 제가 코로나 손님이 35분. 아이고. 그때는 좀 절차가 좀 다른 때와 달랐었나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돌아가시면 저희는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예. 의사들이 정리를 했어요. 네. 그 의료진들이 하는데 제가 이거 시신 수습한 거는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네. 분 네. 그분들을 제가 수습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면은 그때 매뉴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시에서 전화가 와요. 저는 모르고 시에서 어느 누가 돌아가셨다. 이제 주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관을 아예 들고 가요. 아. 관하고 이중 비닐팩하고 네. 시신포하고 그렇게 아예 가져가요. 혹시 다 그때 준비를 선생님 했어. 방역복 입고 가셨었네 그래? 그치 방역복은 가야지요. 어. 그래서 방역복도 하고 다 준비를 해서 몇 배로 더 고생하셨던 가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밖에서 방역복 다 입고 가서 고인이 손을 뭐 딴 걸 할 수가 없잖아. 네. 근데 그건 뭐 수의도 못 입히는 상태니까 어. 이중 비닐팩으로 이제 그 고인을 밀봉을 해요. 그냥 내가 묶고 시신팩에다가 또 모시고 그리고 관에다가 모시고 관포를 듣고는 이제 결관을 해가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장이 문을 안 닫아서 화장장이 낮 끝이면 바로 모시고 가서 화장을 하고 바로. 네. 그렇게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해가 유족에게는 뭘 주냐? 6월만? 그렇죠. 그때 그랬었어요. 어. 네, 코로나 6월만이 때문에. 게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요거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어떻게 마지막 고인을 갖다가 정성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주 방법이 그때 없어요.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 유족도 못 나, 같이 계시던 유족도 고인이 있으면 유족도 못 맞습니다. 나가고 예. 격리가 예. 되니까. 예. 그럼 자기들이 보는데도 그럼 하다못해 이거 수의라도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은 오신 상태에서 그냥 비닐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모시고 나가니까 유족들은 엄청 안 좋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황망하셨죠. 저희들 그때는. 보고 예.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들 이제 이거 비용의 수위는 그 고인 앞에 못 입히겠어요. 안 되니까. 근데 저희들은 수위를 그 한 번씩 덮어는 줬어요. 이렇게 덮어서. 마지막 가시라. 아유. 네. 그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는 그 공포 그 자체였잖아요. 엄청 자체. 우리 아파트 아니고 옆에 건너편 아파트에서 환자 한 명 발생해도 막 난리가 났는데. 그랬죠. 근데 그런 코로나 그 환자를 시신을 수습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만약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 단장님 잘 안 만나려고 그러셨겠어요? 실제 이거 제가 주택에 사는데 네. 그 동네에서는 제가 많은지 몰라요. 아, 제가 뭐 아니죠. 제 집사람밖에 없고 예.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밖에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거고. 그 저도 코로나 2번 걸렸어요. 예. 선생님 이렇게 늘 인생의 마무리, 죽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시는데 글쎄 뭐 좀 역설적인 말인데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죽음을 너무 터무시해버려. 이 터무시 예. 나쁘게만 본 거야. 예. 싫다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는 엄청 적극하잖아요. 근데 생에서 줄을 쭉 가다 졸 앞에서 선을 딱 끊어버려. 예. 그리고 원래 졸도 생졸이 한 선에서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거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당겨져. 그래 죽음을 조금 많이 당겨졌어요. 근데 저는 딴 데 가서 이야기할 때는 죽음을 깊은 잠이라고 생각해 보자. 자다가 안 깨어나면 죽음이잖아. 예. 근데 그걸 옛날부터 우리가 죽음을 막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죽음을 자꾸 터부시지가 두렵게 생각하고. 죽음도 삶의 일부인데요. 네. 네. 근데 뭐든지 생존이 한 선에서 같이 있잖아요. 태어나면 조롱 있어야 되는 선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옛날 어른부터 이겨서 쭉 해가 딱 끊어버리니까 생은 좋은 거고 조론 나쁜. 그래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그게 산소가 위에 쓰는 거 뭐 다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 그 죽은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어가서 그렇게 오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듣고 자랐잖아. 예. 그러니까 자꾸 죽음을 더럽게. 지금은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땡이. 더 당겨지면 안 좋겠나. 그렇습니다. 이 사는 것과 죽음을 너무 갈라놓으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됐는데요. 저는 또 대화를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퇴 뭐 하다 보면 정말 고립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건강한 관계를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건강한 고립되지 관계? 않고. 관계는 내가 손해를 보면 되잖아요. 제가 뭐 그거 얘기를 해서 생각 안 해봤는데 네. 보통 우리가 대인관계 누구 친구들 사이고 뭘 할 때 내가 조금 이만큼 손해 보면 안 되겠지. 네. 이만큼만 손해를 보고 내가 남한테 배려를 하면은 음. 조금만 남한테 배려를 하면은 그게 안 쉽겠어요. 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대인관계를 손해 안 할 때 보려고 하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 보고 배려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나 싫어한다고 생각 안 할 건데.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싫어하지. 명심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내가 계속 밥 살게. 한 번도 안 사셨는데. 네,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욕심을 버리고 네. 배려를 하면 된다라는 거 아마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강봉희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침마당 대구 오늘 함께한 초대 손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일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 생각과 함께 네. 하루하루 이어지는 이 일상을 감사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예,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